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연애의 흐름이 좀 어땠는지, 두 분의 그런 관계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연애가 좀 어땠을지. 1번님과 상대방의 또 연애의 흐름. 두 분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 관계였고, 두 분이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정도의 만족감을 느끼는 관계이셨던 때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두 분이서 결혼을 얘기하거나 같이 사는 것을 얘기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한 얘기를 하셨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때에는 여러분도 상대방을 매우 좋은 파트너, 이상적인 파트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단계로 함께 나아가게 될 동반자가 있다면 만약 이 사람이 아닐까 정도로 좀 깊게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상대방은 어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연애를 한다라는 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정말 인생을 함께 공유한다 정도의 친밀감이 형성되셨던 때가 꽤나 오랫동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두 분이 이렇게 좀 긴밀한 얘기를 나누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하고 상상도 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당연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서로를 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에 비해서, 그리고 우리가 결혼도 얘기도 하고 같이 사는 얘기도 하고 한 것에 비해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 결혼을 어떻게 할까, 어디서 어떻게 가정을 꾸릴까,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좀 의도적으로 안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현실적으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라거나, 아니면 실제로 결혼을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져서라거나, 두 분의 나이대라든지, 두 분의 가정 형편, 아니면 가정 상황, 직업적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따졌을 때, 생각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그래도 조금 너무 지나치게 먼저 앞서 나가는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괜히 자기가 더 매달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얘기들을 좀 깊이 하신 관계가 두 분의 관계일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두 분은 이미 사실혼 좀 가까이 그렇게 사실혼과 같은 상태로 지내신 관계일 수 있지만, 정작 결혼에 대해서,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는 좀 하시지 못한 관계가 아니었나 싶은데, 상대방의 최근 근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님 상대방의 최근 근황. 상대방은 내가 지금 일과 삶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고, 내가 지금 벌어놓은 것을 잃어서는 안 되고, 내가 지금 이 정도로 성공을 했으면 이 성공을 놓쳐서는 안 되고, 뭔가 자기 일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하고 있거나 자기 현실적인 그런 성과와 어떤 재력, 또 성공의 지표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집착하고 있는 상황이 이분의 상황이 아니실까 싶어요. 그만큼 많이 바쁘고, 그만큼 내가 나만의 시간이 없다, 나만의 시간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 나의 어떤 재력이라거나 나의 권력이라거나 나의 회사에서의 지위라거나 입지라거나 내가 받은 그런 좋은 제안들이라거나 이런 거 하나를 놓칠 수가 없고, 지금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느라 뭔가 내 건강과 일 사이에서 줄타기, 나만의 시간과 일 사이에서 줄타기, 뭔가 이렇게 균형점을 찾느라 좀 힘든 상황이 지금 상대방의 상황이 아니실까 싶고, 그래서 매 순간이 뭔가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순간이고, 매 순간마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뭔가 좀 입장을 정해야 되고 결정해야 하고 하는 상황이 이분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실까 싶어요. 상대방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분이 내가 이렇게
인생에서 바라던 것이 있어서 성취하고 있다라는 뿌듯함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인가 라는 이른바 현타가 오는 시점이 이분에게 있는 상황이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내 건강도 잃고 내 개인 시간도 잃고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기의 관계도 잃고 자기가 인생을 함께 읽어갈 사람도 잃고 여러 가지로 자기가 이루는 것은 많지만 그만큼 잃어버린 것도 많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시점이 최근의 시점이 아니실까 싶고, 그래서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읽어놓은 것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내가 힘든 난관을 그래도 꽤 극복을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상황 자체가 좀 뿌듯하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내 자신을 평가하자면 근데 이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노력이었는지 내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지는 않았는지 라는 이런 뭐랄까 후회가 찾아오는 시점이 지금이기도 할 것 같아요. 나와 상대방이 좀 어떤 관계였을지, 우리가 잘 맞는 관계였을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과거에 잘 맞는 관계였을까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애정을 갖고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갖고 그리고 그 호감을 굉장히 밀어붙였던 관계가 맞는 것 같아요. 두 분 사이에서 어떤 장애물이나 이런 게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상대방 측에서 뭔가 여러분을 좀 부담스럽게 느끼는 지점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을 내 연인이라고 하기에는 또는 내 연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에는 뭐 두 분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두 분이 회사에서 만났다거나 두 분이 어떤 관계를 여러 사람에게 공표하기에는 조금 꺼려지는 지점이 있고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조금 상대방이 조심스러워하는 태도를 취하는 거를 몇 번 본 적이 있다라는 그런 식의 관계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내가 극복해야 하는 것, 내가 넘어서야 하는 장애물, 우리 사이의 어떤 차이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를 늘 느끼는 관계였을 것 같지만 그래도 두 분 사이의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이에는 이런 게 통해 라는 이런 공통의 그런 애정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리고 사람을 평가할 때 그런 현실적인 지표나 현실적인 잣대보다는 마음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비슷한 분이셔서 상대방이든 여러분이든 그래도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데 그러한 허들은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정으로 좀 서로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관계를 형성해 오신 분들이어서 그래서 이 관계가 깨어진 게 좀 의외였다라는 느낌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우리가 그만큼 잘 통하는 관계였고 그렇게 깊은 관계였는데 어쩌면 그때 결혼을 구체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은 게 헤어짐의 원인이 되어버렸을까? 우리가 만약 그때 현실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뭐 집을 합치고 이랬다면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헤어지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두 분 다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상대방이 현재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 지금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대방이 현재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을까요?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다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요. 자기가 그렇지만 자기를 이렇게 얼매고 있는 족쇄가 있다라는 것도 좀 뭐랄까 어필하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나는 아직 마음이 있고 마치 우리가 새로 관계를 시작하는 것처럼 새롭게 샘솟는 마음이 있다. 근데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혼란스러운 상황,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많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를 묶어놓고 있다. 나를 어디로 가지 못하게 한다. 나를 너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한다. 라는 게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 이분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자기가 지금 이 상황에 얼마나 발묶여 있는지, 얼마나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인지 좀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이분의 속마음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우리 관계를 새롭게 전개하고 싶고, 자기가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요. 이미 이런 문제는 다 해결했고, 내가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 산적한 현실적인 문제들은 이 정도는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충분히 나는 그럴 만한 캐파가 돼 라는 거를 좀 과시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두 분이 어떤 헤어지는 원인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 문제는 이미 해결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일 때문에 바쁘고 내 성공을 높여나가느라 바쁘고, 내 일과 삶의 균형, 내 건강과 그런 일의 균형, 내 여가와 일의 균형을 맞추느라 힘들지만, 그래도 사실 이런 문제는 내가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내가 일을 덜 하기로 결정하면, 내가 직업을 바꾸기로 결정하면, 내가 이직을 하기로 결정하면, 여타 등등 내가 좀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나의 삶을 찾고 나의 관계를 찾고 이런 태세를 전환하기만 하면 사실 이런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어필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현실적인 거를 완전히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조금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내가 반드시 성취해야만 하는 것이 있어서, 이거는 어떤 자기가 정말 내가 성공해야지 라는 야망이라기보다는 이거를 내가 이루어야만 해 라는 이런 과제에 가까운 형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빚이 있다거나, 자기가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거나, 자기가 어떤 계약에 있어서 조금 불리한 상황이 있다거나, 그래서 여러저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을 내가 끊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내가 너에게 당장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그러지 않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조금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은 상태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정말로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 그래서 자기가 무력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떤 선택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여러분과 다시 만나자라는 말을 먼저 꺼낼 수도 없고, 완전히 정리하자라는 말을 꺼낼 수도 없다. 나는 매우 수동적이고, 마치 여러분의 처분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그런 명확한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여기 있을 뿐이다 라는 자신의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기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여러분만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깊이 바라는 거는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 우리의 관계가 다시 조화로워지는 것, 우리의 관계가 다시 파트너십이라 할 만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인데, 나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라는 게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 같아요. 그럼 상대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까? 상대가 나에게 원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상대가 나에게 원하는 것. 상대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전복적인 결정, 어떤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바라고, 그 결정이 심지어 여러분이 이 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것이라고 해도 이 사람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의 결정을 그저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 왜냐면 여러분이 관계를 끝낸다라고 결정하는 거는 그만큼 자기가 이 관계에 헌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의 타당한 결정이라고
납득해 버리는 마음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이 옳고,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 가치를 침해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관계를 끝내자라는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뭐 아주 놀랍거나 아주 충격적인 결정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면으로든 결정을 내려주는 주체가 되어주기를. 왜냐하면 자기는 그러한 방향, 어떤 방향으로든 결정을 내릴 만한 힘이나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취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 솔직하게 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재회에 대한 솔직한 속마음. 이 사람 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재회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만약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있고 여유가 있다면 꼭 만나고 싶다. 꼭 우리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동경하고 바라고 희망하고 열망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그런 거를 따지는 거는 지금 이 사람의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만나서 내가 이만큼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쏟고 우리가 뭐 주말에 데이트를 하고 저녁에 같이 만나 저녁을 먹고 할 만한 여유가 어쩌면 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현실적으로 그런 관계를 지탱할 만한 시간적 여유나 물질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는 다 차치하고라도 암만 내 바람이 실체가 없든 허망한 그런 환상이든 간에 나는 여러분과의 만남, 재회를 바라고 꿈꾼다. 내가 정말 꿈에서라도 그리는 모습이 우리가 다시 만나는 모습이고 우리가 다시 만남을 시작하는 모습,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을 그만큼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게 나타나서 조금 마음이 조금 찡했습니다, 지금 순간. 그러면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에 뭔가 일어날 일들까지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 꼭 일어날 일,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 꼭 발생할 만한 그런 일.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 꼭 일어날 만한 일. 여러분과 상대방이 이렇게 조금 결정을 내리는 거는 정말 어떤 쉽지 않은 그런 장애물이 있으시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그런 갈등이나 혼란을 한 번은 더 겪으실 거고 서로 간에 있어서 어떤 긴장감을 다시 한번 겪으시긴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한 긴장이나 갈등이 좀 뭐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결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두 분 사이에서 뭔가 현실적이고도 단단한 어떤 실체가 있는 그런 관계의 씨앗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분이 과거에 하지 않았던 좀 회피했던 그런 현실적인 얘기가 있다면 그거를 다 까놓고 얘기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러한 얘기를 두 분이 과거에 회피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어색하고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거는 두 분이 관계를 좀 알맹이 있는 관계로 시작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두 분이 뭐 옛날에는 재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고 뭐 두 분의 그런 각자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고 두 분이 같이 뭐 결혼을 할 때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부딪히는 것 그리고 서로 간에 몰랐던 것을 발견하는 것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거는 두 분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형태로 이어붙이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두 분이 그거를 예상하시고 특히 여러분이 미리 예상하시고 대비 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관계는 그런 시간을 넘으면 확실하게 새로워져요. 확실하게 달라지고 다시 한번 또 두 분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실 거예요. 두 분이 다시 우리 관계가 시작될 수 있을까라고 계속 의심하고 부정하고 했다 해도 그러한 부정이나 의심이 뒤집혀지는 형태로 관계가 새롭게 태어나고 두 분이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오랫동안 만났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우리가 다시 만나서 이렇게 애정을 새롭게 느끼고 서로에 대해서 뭐랄까 그런 사랑하는 마음과 연대감을 느끼는구나 라는 형태로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분의 이번 관계에서 빠지지 않는 거는 그런 정말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그런 합의와 두 분의 공통된 노력, 동반된 노력이에요. 뭔가 상대방이 문제에 처해 있으면 그거를 두 분이서 같이 풀어나가는 노력, 또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두 분이 같이 풀어나가는 노력이 병행되는 관계다라는 게 두 분의 관계에서, 특히 앞으로의 관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인 것 같아요. 두 분의 관계 흐름은 일단 시작이 되고 나면 다시 너무 순조롭게 흘러갈 거고 너무 탄탄하게 흘러갈 거라 어떤 걱정되는 지점이나 힘들어 보일 만한 지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좋은 점을 보자면 두 분 사이에서 어떤 얘기되지 않은 지점이 있고 두 분 사이에서 우리가 좀 서로 드러내기 꺼렸던 지점이나 일부러 얘기하지 않았던 지점, 좀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덮고 넘어갔던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파묘하듯이 다시 좀 발굴해야 할 시점이 있을 수 있고 그거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여러분이 부끄러워서, 상대방이 부끄러워서 또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조금 하지 않았고 피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꺼내놓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뭐랄까 지지해주는 태도를 취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게 두 분의 애정이고 두 분의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계기를 두 분이 같이 얘기하시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반드시 그때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렸던 지점, 그리고 우리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던 현실적인 문제들을 얘기하시는 것이 두 분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데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카드 한 장만 뽑아보고 여러분이 처음에 뽑으신 카드랑 한번 맞춰볼게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 정말 과거에 대해서 어떤 청산이 필요한 관계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처음 뽑으신 관계도 예전의 것을 떨치고 일어나세요 라는 관계 얘기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장 뽑은 것도 결국은 새로운 시작인데 이게 현실에 뿌리를 둔 새로운 시작이에요. 두 분의 어떤 마음으로만 또는 열정으로만 어떤 둥둥 떠다니는 그런 애정으로만 시작되는 관계가 아니라 현실에 단단히 뿌리를 둔 그런 좀 더 가족 같고 좀 더 이제 현실감이 있는 그런 관계로서의 시작이기 때문에 두 분이서 얘기하지 못한 부분 아니면 해결하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 각자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넘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털고 일어나서 각자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관계는 정말 무리 없이 너무나 매끄럽게 흘러갈 관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번님 카드 리딩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카드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님과 상대방의 어떤 연애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연애의 흐름.
두 분의 연애에 있어서는 꽤나 잦은 감정적인 갈등이나 다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상대방 때문에 좀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상대방도 이 관계가 나를 더 슬프게 하고 나를 더 불안하게 한다, 나를 더 혼란스럽게 한다 라는 어필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상대방이 다툼 없이 무난하게 지나가는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실망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서로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을 또다시 극복해 나가는 관계가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거를 뭐 해보추로 진짜 여러 번 하신 커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이렇게 종종 부닥치는 지점이 늘 발생했던 분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든 상대방이든 이 관계에 대해서 나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관계는 아니구나, 내가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오히려 내 외로움이 가중될 수 있고 내가 상대방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관계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신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러한 상실감이나 혼란감이 언제나 자연스럽게 극복되고, 그리고 두 분 사이에 어떤 감정의 정화가 찾아오고, 그리고 이거는 두 분 다 이 관계에 대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갖고, 어떤 그래도 내가 이 관계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마음을 갖고 좀 노력해 오셨기 때문에 결국은 두 분 사이의 그런 감정적인 혼란이나 외로움이 정화되고 다시 균형 잡힌 관계로 돌아가는 흐름이 계속 형성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두 분이 노력을 해왔던 관계이기도 하고 그러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관계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상대방의 최근 근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두 분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근황. 상대방은 지금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나 물리적으로 내가 이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라는 상황. 그래서 좀 많이 바쁘고 정신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출장을 많이 다니고 있다거나 상대방이 뭐 이사나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저기를 좀 많이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이고, 자신이 그만큼 조금 피곤함을 느끼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핑계로 여러분이 뭐 먼저 연락을 하거나 근황을 묻거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좀 뜻을 보인다 해도, 상대방은 내가 지금 바빠서, 내가 지금 이러저러한 일로 정신이 없어서, 내가 지금 여기에 가 있어서, 뭐 해외에 나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절반 정도는 사실이고 절반 정도는 핑계일 수도 있어요. 자기는 여러분의 앞에 나타날 준비가 좀 안 됐고, 자기 자신을 좀 보호하고 싶고, 우리 관계가 끊어진 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헤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만큼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기 자신이 바쁘고 정신이 없고 실제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거를 핑계 삼아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게 지금 상대방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상대방이 자꾸 나를 거절하고 있고 자꾸 나를 피한다 라는 느낌을 좀 받으시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상대방의 최근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마음이 참 혼란스러워요. 상대방의 마음속에 뭔가 정돈되어 있는 부분이 없고, 뭐 일 때문에 바쁘고 내가 여기저기로 많이 돌아다녀야 하고, 뭐 여행이라고 해도 어쨌든 내 몸이 피곤한 건 마찬가지니까 자기가 그렇게 몸 바쁘게 정신 바쁘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중에 여러분에 대한 생각도 정리가 안 됐고 우리 관계에 대한 생각도 정리가 안 됐어요. 앞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이거를 진짜 내가 완전히 끊어진 관계로 받아들이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지, 아니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밀어붙여야 될지 도저히 판단이 안 되고 결정이 안 된다라는 게 상대방의 현재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이분은
솔직한 마음으로는 우리 관계가 빨리 이런 갈등은 없었던 것처럼 안정됐으면 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관계가 예전에도 우리가 많이 다퉜다가 좋아진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 내 마음도 너무 혼란스럽고 갈피를 못 잡겠다. 하지만 뭔가 눈 뜨고 일어나면 다시 관계가 없었던 일로, 그러한 일은 없었던 것처럼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좀 서로 확고부동한 관계가 빨리 정립이 되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이미 중간 과정을 다 생각하고 그냥 다시 그런 관계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상대방의 좀 속마음이어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지만 그냥 눈 감았다 떴으면 문제가, 갈등이 다 해결되는 상황으로 자기가 뿅 하고 이동되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상대방이 나에게 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 상대가 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여러분에 대한 생각으로 밤잠을 못 이룬다. 그리고 우리 관계에 대한 고민 때문에 내가 굉장히 무기력하고 슬프고 답답하다. 그만큼 여러분의 생각을 많이 하고 좀 집착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 나는 냉정하게 판단하려고 하고 냉정하게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게 맘처럼 잘 되지 않는다. 왜냐면 우리 관계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좀 들러붙어 있으니까, 좀 의지해 왔고 지금도 의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헤어졌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완전히 받아들이고 어쩌면 머리로는 완전히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러한 결단력이나 행동력을 보이기에는, 내가 여러분을 완전히 끊어내기에는,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기에는 우리 관계에 대해서 너무 의지를 많이 해왔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도저히 놓아주기가 힘들다라는 게 이분의 솔직한 마음이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마음 같아서는,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받아들이고 정리를 했다. 근데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내가 너무 이 관계에 들러붙어 있는 지점이 여전히 크다라는 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 같아요. 자기의 머리와 가슴이 좀 따로 놀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지,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것. 상대방은 여러분이 조금 기다려주기를 원하네요. 자기가 어떤 태도를 좀 명쾌하게 할 때까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결정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때까지. 그 행동이 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지금 어떤 행동도 할 수 없고 어떤 태도도 명확하게 취할 수 없고, 여러분이 연락하면 피하는 것, 여러분이 조금 뉘앙스를 풍기면 회피하는 것, 그리고 바쁜데 라는 말로 일관하는 것은 진짜로 자기가 이 상황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만나봤자 뭐해, 우리가 만나서 얘기해봤자 뭐해 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회피하고 여러분과 좀 거리를 두려고 하고 여러분의 그런 메시지나 연락에 잘 대답하거나 하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내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내 혼란이 정리될 때까지, 내가 실제로 행동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을 강하게 바라고 있어요. 너도 우리 관계에서 그만큼 상처 입지 않았니? 너도 우리 관계에서 좀 거리를 두고 네 평화를 찾고 네 안정을 찾고 네 휴식을 찾고 회복을 해. 지금 나에게 괜히 너의 에너지를 쏟지 말고 너도 너의 회복을 하고 좀 기다려줘 라는 게 여러분에 대해서 좀 바라는 바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관계가 어떠한 결론이든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줄래? 라는 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바인데,
상대방은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것, 재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상대방의 재회에 대한 속마음. 상대방은 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재회에 대해서 가능할까? 라는 의심이 일단 가장 크고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닐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재회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대안일지도 모르겠다, 불가능한 그런 가능성일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유의미한지 모르겠다 라는 이런 무기력함이 상대에게 되게 강하게 있어요. 두 분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이분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어서 아직도 좀 그 충격 속에서 허우적허우적 거리는 게 상대방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배신당했다라는 느낌을 받을지도 모르고, 우리 관계는 이것으로 어쩌면 완전히 끝이 났다라는 생각까지 상대방이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그만큼 내가 이 관계에 많이 의지했는데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다 라는 배신감이 커서인 것 같아요. 재회에 대해서 조금 일어나기 힘든 상황, 가상으로만, 그러니까 가설로만 존재하는 그런 대안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굉장히 헌신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할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는 게 상대방의 재회에 대한 속마음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회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합의해야 할 지점이 있고, 두 사람이 좀 의견의 합치를 이루어야 될 지점이 있고, 그리고 특히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고 있는 마음,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고 있는 마음, 탓하고 있는 마음을 좀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릴 것 같고, 언제쯤 그러한 정화가 가능할지 사실 지금으로서는 가늠되지 않는다라는 게 상대방이 재회에 대한 속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상대방이 좀 내가 속이 상하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와 상대방 사이에 좀 꼭 발생할 사건, 나와 상대방 사이에 꼭 일어날 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와 상대방 사이에 꼭 일어날 일. 나와 상대방 사이에는 조금 뭐랄까, 서로의 의중을 떠보는 만남이 한 번은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서로가 진짜로 이 관계를 끝내고자 하는지, 진짜로 우리 관계를 아니면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건지. 근데 두 분 다 그거를 뭐 대놓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서로 진짜 오랜만에 그냥 밥이나 먹자, 우리가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인연을 완전히 얼굴을 안 보고 살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그냥 좀 시무지기 같이 밥을 먹고 뭐 같이 뭐 커피를 마시고 이 정도로 얘기가 좀 개시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통해서 상대방도 여러분의 의중을 알고 싶어하고, 여러분도 상대방의 좀 뜻을 살펴보려고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상대방도 여러분도 마음을 완전히 드러내진 않겠지만, 근데 두 분이 결국은 좀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뭐랄까, 기대, 어떤 희망, 그런 거를 확인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상대방의 그런 의외로 좀 냉랭한 태도나 좀 회피적인 모습이나 진짜 밥만 먹으려고 나왔네? 라는 생각이 드는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이 뭔가 상대방에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그런 애정감이나 어떤 여러분에 대한 기대랑 이런 거를 읽으실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밥을 먹든 커피를 먹든 얼굴을 보고 겉으로는 차갑지만 속으로는 이제 각자의 그런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사건이 한 번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럼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관계의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과의 관계는 여러분이 입장을 명확하게 단호하게 하고,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나는 꼭 재회로 가져가고 싶다, 다시 우리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 라는 태도를 취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그런 의사를 전달하시면 그 이후에는 잘 풀릴 것이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태도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지 않고, 상대방이 여러분의 태도를 짐작하기에 쟤도 밥만 먹으러 나왔네 라는 식으로만 넘어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 관계는 잘 풀리기 어렵다 라는 얘기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계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잡고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신다면 이 관계는 의외로 잘 풀리고 잘 회복될 수 있다, 그러한 흐름이고, 반대로 여러분이 그러한 태도를 나는 취하는 것을 거부한다 라고 하면 이 관계는 다시 이어지거나 다시 소생하기가 어렵다 라는 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주도적인 태도를 취하고 싶진 않다 라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뭔가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도 찾아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인연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느 사람이 더 낫다라는 표현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인연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히려 그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고 해도 나는 그냥 혼자 지내는 게 나아, 또는 나는 아직도 옛날 마음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이 사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어영부영 지내면서 소위 어장 관리라고 해야 될까?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두고 옛 인연은 옛 인연대로 두는 게 나아 라는 그런 애매한 태도를 취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제외의 뜻을 전달하는 거는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래요 라고 마음의 결심이 서신 분들은 들어오시는 인연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때 애매한 태도, 좀 나 결정 못하겠어 라는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단호하게 옛사람의 인연을 끊고 새 사람의 인연으로 나아가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을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으로는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밀어놓고 내가 먼저 다가갈 마음도 없다 라고 하신다 해도 새 인연에게는 또 그런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여주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인연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과 관계에서 좀 잘해보겠다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조언점까지 뽑아볼게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언점. 여러분이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짜 태도를 확실하게 하고 우리 관계는 새롭게 시작될 수 있어 라는 확신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조언을 똑같이 해요. 여러분과 상대방의 과거에도 겪었던 갈등이 있지만 이번 갈등은 여러분도 예상하지 못했고 상대방도 예상하지 못했던, 특히 상대방에게는 큰 배신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 나는 재회의 가능성을 못 보겠다 라고 체념하게까지 만드는 정도의 그런 갈등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상대방과 대화하시고 만나시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 상대방이 뜨뜻미지근하게 굴고 상대방이 자꾸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하는 거는 정말 자기 방어의 기제가 발동된 거예요. 나는 다시 그런 상처를 반복하고 싶지 않고 다시 여러분과 관계를 개시했을 때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나는 그럼 또 배신당하겠지. 그래서 나는 미리 나 자신을 보호할 거야 라는 기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들처럼 상대방에게 우리 관계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라는 확신을 주실 필요가 있고, 그만큼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카드 한 장만 더 뽑아서 여러분이 처음 뽑으신 카드랑 한번 매칭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어떠한 인연의 축복이 있고 여러분은 그 인연을 만끽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어떤 결단력이 필요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의 결단력, 그거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확실한 태도를 취하고 인내하고 이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의 결단일 수 있고, 그러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아주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로 풀려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 하지만 반대로 나는 이 사람과의 인연을 끊고 새로운 사람과 만나겠다 라고 하시면 이 사람의 인연은 완전히 정리하시고 마음에서 보내주실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여러분의 단호한 태도가 결국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이 그만큼 축복받은 인연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결정,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좀 뚜렷한 태도가 필요하신 그런 관계, 그리고 그런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3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 연애의 흐름, 두 분의 연애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님과 상대방의 연애의 흐름. 우리 연애는 참 다양한 면이 있었던 연애인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는 여러분은 상대방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이거나 여러분이 좀 정서적으로 예민하신 분이라면 상대방은 그러한 예민함, 그러한 허전함, 그리고 여러분의 외로움을 완전히 채워주지 않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을 더 외롭게 만드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방이 갖고 있는 특유의 그런 에너지라거나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상대방을 포기하거나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놓아줄 수 없었고, 상대방은 또 자기만의 그런 열정과 자기만의 그런 헌신으로 여러분을 꽉 잡고 있었던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상대방도 여러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거나 내가 관계를 주도해야 끌려오는 사람이라거나 이런 식의 생각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서로 다른 데에서 오는 약간의 갈등이나 서로 간의 오해가 있었을 법하지만, 어쨌든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잘하는 방법이 내가 뭐 현실적으로 맛있는 것 사주고 같이 뭐 데이트할 때 멀리 뭐 교회 카페에 나가서 드라이브하고 뭐 이런 것에 있다라고 본다면 여러분은 좀 더 정서적인 친밀감, 지지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두 분의 그런 추구미가 좀 다를 수는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도 상대방의 노력을 알고 상대방도 여러분을 놓고 싶지 않고 하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 두 분의 연애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진행되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좀 나름대로 안정적이고 나름대로 현실적이고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열정적인 그런 형태의 연애가 여러분의 연애가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 떨어져 있는 상대방의 최근 근황이 어떨지, 상대방의 최근 근황을 살펴볼게요. 3번님 상대방의 최근 근황. 여러분에게 드러내지 않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은 그냥 상대방이 나름대로 바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 나름대로 뭐 친구들 만나고 사람 만나고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럭저럭 지내는 것 같더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상대방은 지금 꽤나 자기 뼛속의 힘을 꺼내서 자기 생활을 좀 유지하고 있고 자기 루틴을 유지하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기가 기진맥진했고 많이 지쳐있고 뭔가 자꾸 에너지가 고갈된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들키고 싶지 않고 자기 뭐 SNS에도 보여줄 생각이 없고 원래 그냥 그런 약점을 보여주기를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특히 지금 헤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는 그냥 반복적으로 자기 일상을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에너지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매일 체력이 더 떨어지고 더 일어나기 힘들고 더 일하는 게 힘들고 자꾸 더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하지만 이런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은 꺼려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상대방의 속마음, 상대방의 최근 근황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이분은 지금 일 때문에 매우 바쁘든 우리 관계 때문에 매우 힘들든 심정적으로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 상황을 좀 어떻게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과 대화를 해서 뭔가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냥 거기서 얼굴을 돌림으로써 그냥 그 문제가 없는 행세를 하고 싶고 그냥 놔두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어느 정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참고 그냥 견디고 이 루틴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게 힘들고 매일매일 뭐 몇 시간씩 일하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인내하다 보면 언제 어느 시점에는 나의 문제가 해결돼 있고 언제 어느 시점에는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떠한 종류의 결론이 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잘 견뎌내면 더 나은 상황이 될 수 있어 라는 제안이나 어떤 좋은 조건이 주어져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 회사에서 아등바등 버티면서 일하고 있는데 뭐 좋은 이직 제안이 왔다거나 내가 뭐 내 삶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이 정도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렇게 도전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기가 왔다거나 그래서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지금 현재 상황을 견디려고 하고 인내하려고 하고 미래에 있을 어떤 해결, 어떤 자연스러운 해결과 정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현재 상대방의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나와 상대방이 좀 잘 맞는 사람이었을지 나와 상대방이 과거에 좀 궁합이랄까? 서로 잘 맞는 사람이었을지 우리가 잘 맞는 사람이었냐? 라고 하면 뭐 처음 관계에서 나타났듯이 두 분의 연애의 흐름에서 나타났듯이 그럭저럭 잘 맞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현실적인 관계이기도 했고 감정적인 관계이기도 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면이 없이 뭔가 그럭저럭 잘 맞는 관계였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상대방에게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거고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뭐 내가 너를 완전히 뭐 100점 만점에 내 사람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야 라는 표현을 그냥 대놓고 해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평가하든 여러분이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하든 뭔가 내가 추구하는 바와는 좀 다른 사람 그렇지만 뭔가 그만큼 끌리는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상대방이 특히 같이 있을 때 어떤 현실적인 안정감이 매우 컸을 수 있겠다. 상대방이 뭐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이든 아니면 현실적인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든 여러분을 좀 안정적으로 지탱해 줄 수 있다라는 느낌을 줬을 것 같고 상대방도 여러분과 함께라면 우리가 뭐 무리 없이 같이 안정적으로 인생을 보낼 수 있겠다. 그래서 뭔가 내가 여태까지 결혼할 생각이 없었지만 그러한 생각을 이 사람과는 해봐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만한 관계가 두 분의 관계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두 분의 사이에서 어떤 좁힐 수 없는 접점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상대방 때문에 이 사람이 자꾸 나를 외롭게 만드는데 내가 계속 만나야 되나? 라는 고민을 했을 만한 지점도 있고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뭔가 내가 다가갈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을 만한 그래서 두 분 간에 어떤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은 분명히 있었다. 라는 그런 궁합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100% 맞는 관계는 없죠.
각자 늘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인 거를 받아들이면서 안 들어가는 게 관계니까. 그럼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지금 현재 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현재 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상대방이 현재 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너무 크고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넘쳐 흘러요. 너무 뭐랄까 낭만적이고, 이 사람답지 않게 낭만적이고, 이 사람답지 않게 로맨틱하고, 이 사람답지 않게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난데없고, 그렇지만 지금 얼굴을 한번 보면 좋겠다. 지금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과거에 같이 지났던 그런 길거리를 지나갈 때 여러분의 생각이 문득 들고, 덕분에 너무나 혼란스러워지고 너무나 과거가 그리워지고,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막 새롭게 충만해지고 그리워지고, 그런 파트너십을 그리워하고 하는 마음이 현재 상대방의 속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그립고 혼란스럽다 정도가 딱 맞는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상대방의 속마음. 전부 메이저 카드가 계속해서 나오고, 여러분에 대해서 그리운 마음만큼이나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돌파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도 갖고는 있어요. 이 사람은 좀 원래부터 좀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나거나 자기가 어떤 논리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성향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지금이 모호한 상황이라거나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거나 여기에 완전히 자기가 무력한 모습만 보여주기는 싫어요. 그런데 그런 해결책이 뾰족하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락에 대해서 회피적인 모습, 숨어있는 모습, 자기 자신의 약점을 감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속마음에는 여러분이 그립고, 여러분은 나의 인연이고, 여러분 때문에 혼란스럽고, 그래서 뭔가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강력한 바람까지 이분의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논리력과 어떤 현실적인 감각이 필요하다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냥 사람이 재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감정적인 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이 나에게 접근하지 않는 것은, 나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은, 나에게서 자꾸 거리를 두는 것은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상대방은 여러분과 관점이 완전 달라요. 여러분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모습을, 결단을, 행동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나의 현실적인 밑바탕이 마련이 돼야 되고, 또 내가 앞으로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이 서야 되고, 그만큼 내가 시간을 낼 수 있고 여유가 생기고, 직업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너무 바쁘지만 이게 한 텀 지나가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직업을 옮기고 직장을 옮기고 이런 다음에 가능한 것이지, 그래서 나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는 것, 이 사람의 그런 논리에 맞지도 않고, 이 사람의 문제 해결 방식도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우리 관계에서 헤어진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지점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점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지점 사이에는 정말 아득한 간극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떠냐 라고 하시면, 이 사람은 여러분을 너무 그리워하고 있고 그만큼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그런 성향 차이가 되게 뿌리 깊게 존재하는 관계였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
거대한 카드들이 자꾸 나와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자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자기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인내하고 있고 포용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여전히 우리 관계에 대해서 뭐랄까 큰 애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버티고 있고 어떻게든 내 자신을 잘 이렇게 수습해 보려고 한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이 상황이 괴롭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상실감과 허탈함을 느끼고 우리 이별이 나를 이만큼 괴롭게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지금도 매 순간 받아들이고 있다. 근데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이미 헤어진 것은 어쩔 수 없고 시간을 역으로 돌릴 수도 없고 나의 그런 현실적인 감각과 논리 감각으로는 그냥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겨야 되는 것 같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우리 관계에서의 답이고 그래서 나는 좀 더 버티고 기다리고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번 버텨보려고 한다. 내 마음속에 너를 향한 그런 마음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은 네가 알아주면 좋겠다. 나는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이라는 게 상대방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름대로 매우 노력하고 있고 애쓰고 있고 하지만 이 노력과 분투의 방향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향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상대방이 여러분 역시 힘들 것이고 여러분 역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여러분이 그러한 감정적인 고통을 겪고 있을 것 같고 감정적인 고통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거를 많이 겪는 사람이다. 그런 거에 좀 취약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부터 좀 홀가분해졌으면 그런 걸로부터 좀 회복을 했으면 그리고 좀 마음을 산뜻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여러분에 대해서 진짜 순수하게 바라는 바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할 것이고 많이 괴로워할 것인데 그러한 감정을 좀 떨쳐냈으면 이라고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바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미래에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는 회복을 하되 우리 관계에 대해서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좀 상대방의 솔직한 속마음 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와 상대방 사이 조만간 꼭 발생할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나와 상대방 사이에 발생할 일. 나와 상대방 사이에 꼭 발생할 일. 나와 상대방 사이는 반드시 결판을 지을 때가 온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결판을 짓는다는 게 재회의 방향인지 헤어짐의 방향인지는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두 분이 어떤 타협하거나 여태까지 중요하게 여겨왔던 가치를 포기하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실망하고 상대방이 실망하고 하는 형태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두 분이 뭐 재회를 결정하든 헤어짐을 결정하든 어떠한 방향으로의 포기나 상실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것을 버린다거나 내가 좀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버린다거나 내가 상대방의 요구를 뭐 들어줘야 한다거나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내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와 상대방 사이에 꼭 발생할 사건.
그래서 두 분이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고, 두 분이 같이 재회를 결정하거나 헤어짐을 결정하는 상황을 다시 한번 맞을 때, 그때 두 분이 우리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간극이 있구나,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확실하게 인지하는 시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고, 우리가 옛날에 사귈 때에도 그러한 지점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만날 건지 아니면 완전히 헤어질 건지를 결정하는 시기에 이런 차이를 확인해야 하는구나. 특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한 바람과 상대방이 갖고 있는 관계에 대한 바람. 상대방은 우리 관계에 대해서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여유가 없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우리 관계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어. 라는 형태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지 않고 실망감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코멘트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여러분이 좀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진다거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너무 감정적으로만 접근한다거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의 그런 관계가 완전한 형태, 구체성을 띠고 결론을 맞이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분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나 새로운 오해, 새로운 차이의 그런 발견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형상이어서 그 사건을 기점으로 관계가 완전히 구체화된다라기보다는 그러한 갈등이 다시 한번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럼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두 분의 관계의 흐름도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관계는 그 기점이 진짜 중요한 기점인 것 같아요. 서로가 어떠한 차이를 발견하느냐, 그리고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어서, 여러분이 만약 그 기점에 그래도 내가 상대방과 나누었던 과거의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예전에 쌓았던 정 때문에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타협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시려는 결정을 하실 것이다. 근데 반대로 그렇게 과거에 내가 더 이상 부회되지 않으련다, 국한되지 않으련다, 내가 이 관계를 놓고 지금 당장 괴롭고 아프더라도 그냥 이 관계는 완전히 정리하련다 라고 결정하시는 시점이 마찬가지로 그 시점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관계의 흐름이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서 매우 크게 갈리고, 여러분의 그 상황에 여러분이 이제 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과거에 여러분이 느꼈던 그런 단단한 애정인지, 아니면 지금 그냥 이 차이가 너무 크니 포기하겠다라는 것인지에 따라서 이 관계가 운명의 전환을 맞이한다. 그래서 새롭게 나아가든 완전히 끝나든 그때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지에,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만약에 내가 이어나가고자 할 때 그런 조언점이 있을지,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언점.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은 상대방이 조금 필요로 하는 지점을 맞춰줘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카드의 흐름이거든요. 상대방이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우리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내버려 둬보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상대방이 마음이 식어서 여러분에게서 발을 빼려고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은 현실적인 사람이고, 어떤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할 만한 여지가 없고, 그리고 우리 관계의 그런 현실을 녹여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 그런 태도를 취할 때 두 분의 관계가 발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 이제
아우르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이야 라고 공표하고 약조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이 그러면 한 걸음 물러서서 그래, 우리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시간을 두고 우리가 천천히 노력해 보자 라고 조금 템포를 낮추고 여러분의 그런 감정의 허전함을 달래는 형태의 태세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노력을 하신다면 이 관계는 매끄럽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매끄러운 게 아니죠. 여러분이 희생을 해야 하고 여러분이 좀 감정의 그런 허탈함을 달래야 하지만, 그렇지만 뭐랄까, 좀 더 사회적이고 좀 더 공표된 형태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여서 여러분의 타협과 장기적인 관점이 선제된다면 이 관계는 그렇게 그만큼 그러한 노력에 부합하는 관계로 나아갈 것이다 정도가 이 관계의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이 사람에게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허전함, 이런 거는 이 사람과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서인 것 같고 문제 해결 방식이 달라서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카드 한 장을 뽑아서 여러분이 처음에 뽑으신 카드랑 좀 매칭을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이 원래의 경계를 버리고 멀리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또는 그렇게 스스로 제한을 두었던 어떤 바운더리를 버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 달려나갈 필요가 있다 라는 형태의 카드를 처음에 뽑으셨고, 그리고 여러분만을 위해서 뽑은 한 장의 카드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풍부한 애정과 뭐랄까, 여러분의 그런 공감력, 예민하지만 그만큼 직관이 발달한 감수성이 풍부한 여러분의 어떤 예민하지만 다른 사람을 잘 돌보고 잘 케어하고 강렬한 감정과 강렬한 애정을 느끼고, 그리고 순수한 형태로 그런 애정을 이렇게 제공하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을 상징하는 카드 같아요. 마지막에 뽑은 카드는 여러분을 상징하는 카드 같아서 여러분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감정을 분출하기를 원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정해놓은 스스로의 한계보다 더 큰 정도의 사랑을, 더 큰 정도의 희생을 하셔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이만큼 사랑을 많이 주실 수 있는 사람이고 애정을 많이 주실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다른 관계, 다른 인연에 대해서도 내가 이 관계를 버리고 그쪽으로 나아가야지라고 결정을 한다면 이 애정에 상응하는 애정을 받으실 수 있을 관계, 이거 받으실 수 있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여러분의 그런 관계를 너무 스스로 제약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애정의 크기도 너무 제약하지 마시라 라는 얘기를 카드가 해주고 싶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정말 여러분을 상징하는 그런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3번님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연애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연애의 흐름. 두 분의 연애의 흐름. 두 분이 연애하시면서 서로에 대해서 진짜 쉬운 사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상대방도 여러분에 대해서 진짜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셨고, 여러분도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나에게 완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사람은 아니구나, 자기만의 그런 컬러와 자기만의 인생관이 뚜렷한 사람이고 그런 거를 쉽게 굽히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각자가 각자의 인생관, 가치관, 연애관이 좀 뚜렷하신 편이고 그리고 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 부분도 좀 있는 분들 같아요. 이미 내가
각자 이렇게 처음 연애를 하신 분들, 연애 경험이 좀 없으신 분들끼리 만났다기보다는 연애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좀 경험과 가치관과 이런 것이 누적된 상황에서 만났고, 서로에 대해서 좀 완전히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냥 뭐 적절히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거리를 두는 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기도 하고,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런 섭섭함과 상대방의 고집에 대한 그런 슬픔과 이런 거를 느끼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어른이 되어 성숙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서로를 감추고, 그러한 감춤 때문에 고통받고 슬퍼하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지점이구나 라는 거를 또 두 분이 이해하시는, 그래서 꽤나 성숙한 관계,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공유하지는 않는 관계가 두 분의 관계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 상대방의 근황, 상대방의 최근 근황을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최근 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상대방은 좀, 여러분이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는지 세세하게 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상대방이 지금 뭐 사교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상황도 아니고, 정말 일집 이렇게 반복하고 있을 수 있고, 자기에게 어떤 주어진 임무가 있으면 그냥 그거를 수행하는 데에서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날 수 있는 형태. 막 다른 사람들을 막 만나거나 이럴 만한 에너지가 그렇게 크지 않고, 만난다고 하면 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꽤나 좀 이기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사람이 전부일 것 같아요. 자기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보여주기용으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반드시 뭐 이런 사교 모임을 유지해야 하고, 이러한 모임을 갖는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해야 하고, 여러분에게 보여줘야 하고, 이런 의도를 갖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아니면 만나지 않는 상태가 이분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진짜 마음을 누구에게도 공유하지 않고, 진짜 상태를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상당히 좀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만나야 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그런 상황이 이분의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거를 통해서 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런 불안감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거를 해소하려는 노력 같기도 해요. 상대방의 근황을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상대방의 근황. 상대방이 어떤 바라는 바가 있고, 그거를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굉장히 전력적으로, 전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라는 형태의 상황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가 지금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만나고 있다면 자기가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고, 뭐 자기 업무의 그런 성취를 위해서든, 아니면 뭐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위해서든, 그런 목적을 그냥 뚜렷하게 두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거를 추구하겠다,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겠다 라는 그 목표를 두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상황일 것 같고, 그 목표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또는 현실적이지 않은지는 지금 이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지금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해서 바로 사람을 만나겠다라는 결정이 터무니없게 들린다 해도, 이 사람에게는 그냥 나 목표를 설정했으니까 그렇게 움직일 거야 인 거고, 내가 지금 뭐 바로 이직을 해가지고 이 정도 연봉선을 맞추겠다, 아니면 뭐 내가 지고 있는 빚을 다 갚겠다, 내가 뭐 몇 개월 더 일해서 내가 지금 문제가 되는 이 계약을 해치워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결심이 실현이 가능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이 사람은 어쨌든 그렇게 목표를 세웠고 자기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진정한 목적은 자기가 몸을 바쁘게 움직이고 머리를 바쁘게 굴려가면서 좀 감정적으로 자기 속에 쌓여있던 이런 불안과 외로움과 여러분에 대한, 우리 관계에 대한 슬픔, 좌절, 부정적인 감정들을 좀, 그런 찌꺼기들을 씻어내려는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운동을 해서 우리가
마음을 정화하듯이 이 사람도 여기저기로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자기 마음을 정화하려는 게 진짜 속내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와 상대방은 좀 잘 맞는 사람이었을지, 나와 상대방의 과거의 궁합을 한번 볼게요. 나와 상대방이 서로 잘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두 분은 서로에게 좀 놀라움을 주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참 우리가 참 다르다라는 걸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비밀이 어느 정도 있고 서로 간에 거리감이 좀 있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 지점만큼은 우리가 진짜 다르구나 라는 거를 체념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또 서로를 좀 더 미스테리하게 보이게 하기도 하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도 하고, 더 새롭게 뭐랄까 좀 신선하게 보이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 좀 서로가 자꾸 끌려 들어가는 관계.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어른의 연애라는 느낌이 나는 게, 서로 좀 구속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속박되기도 하고, 이러한 면이 정말 싫다라고 진저리 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또 그러한 면 때문에 상대방이 측은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만큼 신경 쓰이기도 하고, 자꾸 우리 관계가 이렇게 얽혀 들어간다, 서로에게 상호 의존적으로 그런 형태로 변해간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좀 새롭고, 새로운 일 때문에 다투고, 그러면서 우리가 비밀이 많구나, 서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구나 통감하고, 또 그 부분이 안쓰럽고 재미있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는 관계가 두 분의 관계여서 좀 어른스러운 성숙한 그리고 흥미로운 궁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대방도 그런 여러분에게 좀 상호 의존적인 그런 관계가 우리의 관계였다 보니, 거기서 오는 그런 관계의 잔여물이랄까, 감정의 그런 찌꺼기를 좀 해소하려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상대방이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떤 속마음을 갖고 있는지, 나에 대한 솔직한 속마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나에 대한 솔직한 속마음. 이 사람은 지금 나에 대해서 뭔가 전력 질주를 할 수는 없어 라는 마음을 먼저 내세워서 자기를 좀 보호하려고 해요. 여러분을 내 옵션에서 지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만을 내 옵션으로 둘 수는 없어요. 재회가 아닌 다른 상황, 우리가 완전히 헤어지는 상황도 분명히 자기 옵션에 넣어야 되고, 내가 여러분이 아닌 새로운 사람을 만날 가능성도 자기 가능성으로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놓이고, 그래야 뭔가 보호받는 느낌이 들고, 늘 여러분과 이 사람 사이에는 거리감이 있었고, 서로가 이제 각자의 영역을 좀 지키고자 하는, 그래서 그 영역에는 서로를 넣어주지 않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경향이 지금의 속마음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을 나의 유일한 대안으로 둔다면, 그거는 자기가 비밀이 없이 맨몸으로 여러분과 마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나에게 도래하리라는 것도 내가 염두로 하고 있어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저 그립고 그저 즐거워요. 우리가 옛날에 변했던 그 편안한 과거, 너무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헌신적이기도 했고 즐겁기도 했고 현실적이기도 했고 성숙하기도 했고, 그런 과거를 그립게 회상하고, 그리고 아주 즐겁게 떠올리고, 그런 과거를 돌아가고 싶은 과거로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상대방의 속마음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관계는 이 사람에게 정말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 관계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헤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마치 그러한 미래가 가능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관계예요. 이 사람의 기준에서는 그게 좀 어불성설이고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헤어져 있는데 어떻게 결혼을 바로 꿈꿉니까? 근데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낭만적인, 그런 로맨틱한, 그런 근거 없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미래를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관계가 얼마나 뭐랄까 흥미로운 것이었는지, 즐거운 것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감을 했는지가 떠오르고, 그래서 자꾸 자기는 낭만적인 그런 몽상들을 할 수밖에 없고, 과거를 즐겁게 회상할 수밖에 없고, 과거에 대해서 막 아픔으로, 분노로, 좌절감으로 떠올리기보다는 우리의 그 즐거웠던 관계를 자꾸 떠올리고 싶은 게 자기 지금 솔직한 속마음이고, 우리가 그때 서로에 대해서 참 헌신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우리 관계에 임했다라는 거를 추억하고 싶은 게 이 사람의 속마음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계가 참 잘 어울리는 관계였다라는 생각이 이 사람의 가장 큰 속마음인데, 그럼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 상대방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 그래서 나에게 내가 지금 슬프고 힘들고 우리 과거에 대해서 상실감을 느낀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헤어졌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커다란 일부를 잃은 것 같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이나 이런 이별의 상황이 나에게 참 힘들어. 그래서 이거를 좀 수용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는데 그게 쉽지 않아. 그게 뭐 슬픔의 몇 단계가 있듯이 그러한 단계를 내가 전개시키려고 하는데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뭐랄까, 아까 전에 내 자신을 자꾸 분주하게 만든다라고 하듯이 내가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내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려고 하고, 하지만 우리 관계에 대해서 나는 괴롭고 답답하고 무기력해. 어떤 좌절감을 느껴. 내가 과거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추억하려고 노력하든 간에 상관없이 이 슬픔 자체는 나에게 참 심각한 수준으로 타격을 입히고 있어 라는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투정 부리듯이 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자기의 솔직한 상태이기도 하고 한 것 같아요. 우리 관계가 좀 조화로운 관계였다라는 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속마음이어서, 상대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지, 상대방이 바람, 상대가 나에게 원하는 것. 여러분이 태도를 명쾌하게 하는 것, 그러한 결정이 어떠한 방향이든 간에 명쾌하게 그냥 이 관계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짓는 것을 바라는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관계가 큰 위기, 큰 위험, 큰 격변의 지점에 와 있다. 그거는 오케이, 이해하겠다. 근데 거기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할 수가 없으니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행동을 취하고 여러분이 재회에 대한 노력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이 관계에 대해서 아예 잘라버리든,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다.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움직이고 여러분이 발언하고 여러분이 결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상대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상대는 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우리가 다시 재회하려면 뭔가 뚫고 지나가야 할 풍파가 많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우리가 뭐 가족 문제로 헤어진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주변의 어떤 압박, 가족의 반대, 아니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거나 이러한 문제로 헤어진 관계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고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거야.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는 해쳐도 또 나고 해쳐도 또 나고 반복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회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재회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라는 게 이 사람의 재회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재회를 그래서 바라지 않느냐라고 하면 조금 수동적이고 조금 멀찍이 떨어져 있고 싶어하고 조금 회피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신뢰, 여러분이 결정을 내린다면 나를 버리는 결정은 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란다 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바라지 않을까? 라는 희망은 갖고 있는 모습? 이 상대방의 모습이라고 할 것 같은데 그 자기의 어떤 속내를 들키고 싶어 하지 않나 하는 건 이 사람의 아주 근원적인 욕망 같아요.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 그 자기 여러분이 이 정도 영역까지 들어올 수는 없어 라고 선을 그었던 부분이 있었을 거고 그러한 부분을 지금도 지키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한 태도를 고수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나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바람은 계속해서 갖고 있다는 것. 이 좀 상대방의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참 뭐랄까, 근데 이거는 그냥 에고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자기 약점을 들키는 걸 싫어하고 자기 영역이 너무 확고한 사람. 나와 상대방 사이에 반드시 발생할 사건, 나와 상대방 사이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결단을 내릴 일, 그리고 그런 결단은 누군가에게 상실감, 허탈함을 줄 만한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결단이 뭔가 과거에 정에 얽매이거나 감정에 좌우되거나 하는 결정이라기보다는 조금 냉철하게 그리고 빠르게 직접적으로 확 돌파하는 형태로 이렇게 칼을 뽑아서 물을 자르는 형태로 내리는 결정일 것 같고, 그리고 그 결정은 어떠한 슬픔이나 실망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결정이다. 누군가가 희생하는 결정이라거나 누군가가 크게 슬퍼하는 결정일 수 있다 라는 모습인데,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나와 상대방 사이. 두 분 사이에 존재하는 문제가 또 현실적인 문제, 쉽게 빠른 단시간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마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상대방이 뚜렷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으면 두 분의 관계는 여러분의 실망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체념하듯이 이 사람은 진짜 이 영역에 나를 넣어주지 않는구나, 자기 속마음을 끝까지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구나, 자기가 우리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끝까지 얘기하지 않는구나의 형태로 종결될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런 문제를 겪고 있고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제일 중요해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자기 자존심을 굽히고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그렇게 거리를 두고 자기 영역을 지키고자 하는 것에 질려서 이 관계를 포기해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이런 부딪힘이나 갈등이 재회로 이어지기보다는 여러분의 포기나 체념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런 차라리 뭐랄까,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를 미루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미리 이런 거를 조금 포기하시고 만나시는 게 재회를 바라시는 입장에서는 더 낫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이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그 정남이가 떨어지는 기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여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언점 먼저 뽑아볼게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점. 이 사람과의 관계는 재회가 된다 안 된다 라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참을 수 있다 아니면 참을 수 없다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은 내가 정말 침투할 수 없다, 아니면 이 부분은 내가 정말 저 사람의 양보를 유도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끝까지 저렇게 자기 고집을 세우고 나에게 진정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영역을 지키는구나 라고 좌절할 만한 지점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점은 그러한 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람과의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힘들다. 근데 그러한 점을 받아들이면 이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의 이해에 기반해서 뭔가 치유로 나아갈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 관계가 치유되기 어렵다, 치유되기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인내와 여러분의 이해, 그리고 여러분의 어느 정도의 체념이 있었을 때 이 관계는 치유의 여정으로 접어들 것이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그만큼 많이 내려놔야 하고 많이 포기해야 하고 한다는 얘기여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점에 어떤 마음을 다른 방향으로 먹으신다면 여러분은 이제 이 사람을 뒤로 하고 새로운 인연으로 나가게 된다 라는 얘기를 카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운도 같이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운. 그래서 여러분과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운은 앞으로 3개월 내 중에는 2달째에 뭔가 뚜렷한 형태로 있고, 첫 번째 달에도 있고 세 번째 달에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달은 뭔가 구체적으로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이 당장 뭐 연인으로 발전한다거나 이 사람이 뭐 가능성 있게 느껴진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이 결심을 하시고 이 사람을 놓아주겠다, 이 관계를 보내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면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너무나 많은 가능성들이 보이는 형태로 주변에 새로운 인연운이 들어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모임에 나가시든 아니 모임에 나가시지 않든 간에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보일 수도 있고, 뭔가 그런 모임에 나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접근해 올 수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는 시기. 그리고 두 번째 달에는 그러한 가능성 중에 구체적인 연인이 나타나는 시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거리를 두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나는 여기까지다 라고 이렇게 딱 선을 그으시고 새로운 인연에게 마음을 여시면 두 번째 달,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이렇게 새로운 인연운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라는 흐름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결정에 달렸지만 여러분을 위한 마지막 카드만 한 장 더 뽑아볼게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뽑으신 카드, 그리고 여러분이 첫 번째 뽑으신 카드를 연결하면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의 힘으로 만들어지고 만들 수 있다 라는 카드의 얘기라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마치 연금술사처럼 여러분의 행복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행복의 방향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재회가 더 행복하다,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이 더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행복을 주조하는 본인, 여러분이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본인이고 결정하시는 본인이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각자 이렇게 지켜왔던 영역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내가 이런 거는 포기할 수 있는 건지, 상대방이 저런 태도를 보였을 때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맞이할 준비가 된 건지, 이거를 철저하게 여러분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새로운 재건, 어떤 관계의 붕괴 후에
일어나는 새로운 해방, 새로운 어떤 변화 이런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반드시 행복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 카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4번님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